침식 지형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심각해지더라. 침식되는 게 보니까 인공으로 만든 해안 주변의 방파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해안 주변에 공업단지 조성한다고 매립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뭐랄까 그 연안의 해류의 조류의 이제 흐름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침식이 심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해안 지역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간척 사업이 있는데요. 간척 사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국토 면적은 증가됐지만 갯벌도 감소하고 해양 생태계의 변화도 있었죠. 어족 자원도 감소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물 자원율이 여러분 세계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한 1200mm 됩니다. 1200mm 정도 되는데 세계 강수량은 대체적으로 한 800mm 정도, 870mm 정도입니다. 870mm. 근데 세계 강수량보다 많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되기 때문에 대부분 유출을 많이 시킵니다. 비가 오면 여러분들 이만큼 58%가 이용 가능하고 손실되는 양도 있는데 실제 홍수 시에 43%가 돼. 바다로 유출되는 거, 바다로. 평상시는 조금씩 이렇게 유출되는 거죠. 58% 중에서. 그 다음 대부분 이제 바다로 유실되고 하천수는 8%, 댐이 한 15% 보관하고 지하수는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하천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 거죠. 물을 갖다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4대강 개발도 하고 여러분들 포도 만들고 다목적 댐도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섭지인데요. 섭지는 여러분들 이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섭지는 여러분들 내륙 섭지가 있고 연안 섭지가 있습니다. 그죠? 내륙에 있는 섭지. 그 다음에 해안에 있는 해안 섭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륙의 섭지는 창녕에 우포늪 있었잖아요. 우포늪. 대항해 용늪.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섭지입니다. 범람원 중에서 배후 섭지. 근데 이 섭지는 자연의 정화조 역할을 하더라. 쓰레기를 피우는 인위적 오염물을 수용하고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생물의 다양성. 가장 높은 섭지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더라. 그 다음 수변부, 물가에 있는 수생식물이 있어가지고 바닥에 침실이라든지 토양이 떠내려간다든지 붕괴라든지 막아주는 거죠. 그 다음 온실효과, 그 이산화탄소의 저장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이 습지가. 그 다음에 홍수를 방지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여러분들 말라있다가 홍수가 나면 습지가 돼 물을 쫙 흡입했다가 다시 보내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역할을 하더라. 그 다음에 지하수, 습지가 있으니까 습지에 모아둔 물이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 수면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도시의 어떤 도시홍수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여러분들 나왔던 게 뭡니까? 아스팔트인데 물이 불투수청이잖아요. 불투수청인데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아스팔트를 만듭니다. 그죠? 저소음, 배수성.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이런 여러분들 주차장도 만들 때 어때요? 이렇게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인도 쪽에 여러분들 보도블록 있는데 보면 대부분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이제 기온이 또 올라가면 수분이 이제 이렇게 정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도시의 건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불투수성을 감소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요즘 도시의 하나의 정책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 올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때? 옛날에는 S자로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어때요? 다시 복원시키는 거죠. 복원. 대표적인 게 강남에 있는 양재천 복원입니다. 성남의 탄천도 여러분들 이렇게 복원했습니다. 그죠? 습지를 보호하는 거지. 습지가 생기기 위해서 흘러가면서 오염수를 정화할 수도 있고 이 주변에 다양한 식물이 서식할 수도 있고 도시 열섬 현상도 완화해 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지금 복개를 했던 지역을 갖다가 덜어내고 복원하는 거죠. 복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해안 지역의 이용인데요. 간척. 아까 얘기했지만 간척으로 인해서 갯벌이 감소하고 해안 생태계 변화가 생겼다. 어족정은 감소했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식량이 또 남아돌기 때문에 요새는 여러분들 역간척합니다. 오히려 했던 지역을 뭐합니까? 다시 갯벌로 만든다든지 그냥 아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4분의 1이 간척인데
뭐합니까? 요새 역간첩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바닷물이 넘쳐도 그냥 그대로 남겨두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 건설로 인해서 방파제, 항구, 방조제는 조류의 어떤 예방을 위한 거고, 방파제는 파도를 갖다가 예방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해안 침식이 일어나고, 사빈, 해안사구, 석호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해안 지형이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죠? 최근에는 여러분 뭐합니까? 갯벌의 복원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사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래 포집기, 그 다음에 연안 사빈의 침식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그로인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조류의 해류의 흐름에 의해서 여러분들 방파제라든지 항구라든지 이런 걸 막 건설하다 보니까 이게 경포대 해수욕장이 어떻게 됩니까? 침식된 거죠. 줄어들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방파제가 만들면 에너지가 어느 쪽에 부딪히면 또 만약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 다른 쪽은 에너지가 더 크게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안 침식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 때요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모래를 임의적으로 해서 또 만들기도 하고, 부산대 해운대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뭐예요? 이 연안류가 오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바다에다가 이런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서 파랑의 세기를 갖다가 감소시키는 거고, 그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파도가 올라갈 때 스워시 백워시 하는데, 올라갈 때는 파도가 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땡길 때는 만유 인력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또 내려오죠. 이러다 보니까 스워시 백워시 하면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안류가 어떻게 돼요? 연안류가 이 사비를 깎아내는데 여기다가 그로인, 이렇게 생긴 그로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연안류에서 이게 떠내려간 건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 모이게, 이쪽에 모였죠. 다시 이제 원위치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해안 사변의 침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갯벌을 보니까 나머지 지역은 여러분들 갯벌이고 요 간척 지역이요. 어마어마하게 간척을 많이 했죠. 그죠? 새만금 간척, 이것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만들고 이걸 갖다 매립해서 공업용지 또는 농업용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매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방조제를 만들었고, 여러분들 대부분 보시면 이 간척지잖아요. 간척지. 영종도, 송도도 마찬가지고, 서산 A지구, B지구, 그죠? 그래서 많이 갯벌이 감소하였다. 그래서 해양 오염이 더 심해지고 있고, 해안선의 어떤 길이도 감소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제 습지인데요. 습지. 시험에 잘 출제되는 거는 순천만 갯벌. 교과서에 나와있죠. 순천만. 보성, 순천만. 이게 갯벌이 유명하고, 람사르 중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람사르. 습지보호입니다. 습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무안갯벌. 그지? 부안에 줄포만 갯벌. 요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어때요? 이게 이렇게 방조제를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륙에 있는 습지가 이제 대표적인 게 장령의 우포늪, 소가 누워있다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 대왕의 용록. 요런 게 여러분들, 세계 람사르에서 지정된 보호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잘 보이게 된 겁니다. 그죠? 장령의 우포늪, 대왕, 용록, 오대산의 공원습지,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이고, 대표적으로 무안, 그죠? 그 다음에 강하에 보니까 강하 내하마름 군락지가 있네요. 남사람. 네, 요거는 여러분들 사구, 여기 있는 사구의 어떤 유실을 막기 위해서 만드는 모래 포집기입니다. 네, 시민단체가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모래 포집기를 만들면 어때요? 모래들이 이 연안류나 여러분 어때요? 이 바람에 유실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사구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주로 배웠던 게 여러분들 뭡니까? 하천의 중상류의 물자원 확보, 전력 생산 등을 목적으로 건설된 게 여러분들 뭐였죠? 네. 다목적댐. 그 다음 뭡니까? 방조제, 방파제, 파랑의 에너지를 반사하여 주변의 사변을 침식시키고 도로 제방을 붕괴시키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해안 침식이라고 했습니다. 해안 침식. 해안 침식.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하나 더 영상을 하나 좀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갯벌 한번 볼게요. 역간척.
갯벌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요즘은 간척지에 다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역간척 사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천만 갈대밭도 이렇게 해서 되살아난 건데요. 간척 농지를 원래의 습지나 갯벌로 복원하는 겁니다. 과연 얼마나 효용이 있는 건지 박순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농경지를 얻기 위한 간척 사업으로 서울 면적의 2배가 넘는 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갯벌을 잃었습니다. 바닷물이 막히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해수가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갯벌이 이제 죽어가는 그런 현상이 났군요. 이제는 충남과 전남북 등의 전국토의 2.5%에 해당하는 갯벌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쌀이 나무들고 있는데 지금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다시 바다잖아요. 독일 북서쪽의 작은 섬 랑옥. 주민이 1,8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섬에 여름이면 하루 1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지난 1986년 이곳에 제방을 두고 간척 사업을 중단하면서 갯벌 생태계가 되살아난 결과였습니다. Manchmal auch erst nach Tagen, nach Wochen, nach Monaten. Irgendwann jedenfalls hat man dann die Herzmuschel. Ja, die Herzmuschel heißt Herzmuschel, weil sie von der Seite aussieht wie ein Herz. Ja, also so. Hier, so kann man das sehen, ne? 랑옥은 이제 독일에서도 가장 부유한 마을 가운데 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Ja, die Langeoger leben zu 100% vom Tourismus. Das heißt, jeder, der hier lebt und arbeitet, lebt und arbeitet hier, weil es den Tourismus gibt. 충남 서해안 안면도에 인접한 황도. 2011년 방조제를 허물고 연육교를 세웠습니다. 갯벌과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경제적인 소득과도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농지의 100배, 산림의 10배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간척과 갯벌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박순서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산 지역과 카르스트, 석회암 지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